네,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화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락스퍼 영화제라는 게, 국제영화제라는 게 좀 사람들한테 생소한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몇 년째 하는 건가요? 지금 3회째, 3년. 3회째. 이 락스퍼 영화제가 이 다른 영화제랑 비교할 때 좀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뭐 지향하는 가치가? 락스퍼라는 게 꽃 이름인데, 아, 꽃 이름이구나. 다른 그 꽃들은 왜 우정, 네. 뭐 사랑 이렇게 뭐 좀 달콤한데, 네. 락스퍼의 꽃말은 아주 진지해요. 네. 자유, 정의. 아, 그런 꽃이 있습니까? 락스퍼. 그래서 그 꽃말이 좋아가지고 우리 수석 프로그래머가 국제영화제 이름을 락스퍼라고 하자 그래서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평소에 꽃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 꽃하고는 뭐 관련이 없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북한 인권 영화제로 출발했습니다. 아, 첫해 북한이니까요. 그래서 북한 인권 영화제라 그러면 좀 딱딱한 감이 있고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영화제 취지가 이런 인권 문제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북한 인권 영화제 이러면 너무 딱딱하고 또 기존에 있던 영화제들이 또 다른 영화제들이 있어요. 보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제 타이틀을 좀 유하게 좀 유연하게 만들자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락스퍼라는 꽃을 찾았죠. 그래서 자유와 정의라는 그 꽃말을 갖고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 2회가 저기 흥행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1, 2회는. 1회는 아주 적게 시작했어요. 네, 1회는 좀. 2회 때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좋은 영화제를 이렇게 규모를 적게 하느냐.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빌려줘서 개막식을 거기서 하고 그때 확 키워진 거죠. 아, 그럼 3회는 이제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아니, 북한 인권 같이 이렇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또 더구나 정권도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사실 그 좌파들이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걔네들이 눈 감는 게 바로 북한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국제영화제니까 그 여러 나라 감독들이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이 없지 뭐 다른 나라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끄러워할 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영화제를 이제 발판으로 뭔가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인권에 좀 관심을 뭐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날짜가 이거 시작이 언제부터죠? 6월 1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6일.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몇 편 정도가 출품이 돼요? 저희가 이제 총 올해 상영될 영화가 한 40편 정도 되고요. 40편. 또 저희가 청년 세대들, 젊은 영화인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단편 영화 공모전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무려 250편이나 출품이 돼서 그저께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영화제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북한이니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젊은 층들, 청년 세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요령하다. 계속 우리만 그냥 북한 인권이 몇몇 사람들만 외치고 말 것이다. 청년 세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번에 단편 공모를 하면서 이거다. 아,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하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셔서 그 이제 북한 인권에 좀 관심 있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북에서 갔다가 이제 죽은 원비어라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인권단체 사람도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간만에 진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번 영화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포스터 보니까 이렇게 새가 날고 있고 그 자유를 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그 이게 락스퍼 꽃으로 모아진 새예요. 그 새 이게 락스퍼 꽃이구나. 아, 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락스퍼 꽃이? 그럼요. 이 락스퍼 꽃이 5월 달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제 시기를 5월 말 6월 초로 정했던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참제비꽃이라 그러는데. 참제비꽃 하니까 왠지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락스퍼 꽃을 잘 모르시는데 보신 분들은 저도 처음에 2년 전에 이 영화제를 하면서 이 꽃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왜 이 꽃이 자유와 정의라는 그 꽃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 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꽃 피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물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만큼 자유와 정의를 이렇게 세우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꽃말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꽃을 피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가 붙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영화계가 심각하게 좌편향이 된 곳이잖아요. 맞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 준비하시는 것도 참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좌파들은 영화를 자기네 무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형의 네네. 무기. 근데 우파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쪽 우파 지식인들이 뭐 옛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문화잖아요. 영화를 비롯해서 가요라든가 이런 대중문화들을 딴따로 문화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 또 뭐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교수님들 극장에 1년에 한 번 극장 가시겠어요? 안 가거든요. 관심 없거든요. 근데 영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좌파 애들 공산주의사 국가들은 항상 영화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스탈린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또 지금 당장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자기 이 팬덤을 딱 형성을 하는데 우파들은 그런 게 좀 다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을 정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그 뒤에예요. 교육과 문화가 올바르게 갖추고 있다 그러면 정치는 그냥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파는 이상하게 잘못해서 정치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얌전하다가 갑자기 술만 마시면 막 이제 앞장서서 막 문재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우파였어? 그러니까 우파임을 밝히는 순간 잘리니까 그동안 참고 지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장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보수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불이익 받고 막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아직 불이익은 없는데 뭘 하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게 뭐든지 힘이 들어.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런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이제 흔쾌히 또 그때 또 북한 인권 영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북한 인권 영화제 집행조직위원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더니 이거 진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냐 그래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소락을 하셨는데 1회 때 축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생충 정권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무대 밑에 있는데 지금 무대 연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독 조금만 내려달라고 감독을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하셨고 또 저희가 탄핵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화계에서는 최초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탄핵 영화 그게 이제 후원하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 탄핵 다큐를 찍는다며 윤석열 지지했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요즘에 참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특히 지금 예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독님이 사실 정말 명감독이시고 항상 존경받고 그러셨는데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옆에서 제가 괜히 감독님을 잘 보필하지 못했나 보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좋은 영화제를 하는데도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아니 기생충 정권의 기생충은 갑자기 혹시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되신 건가?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한 거를 다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고 뭐 국가가 영양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진짜 기생충은 너희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그러시고 그냥 매번 그러세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이번에는 그럼 지자체 예산이나 뭐 어떤 국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어떤가요? 뭐 저희도 미리 예상 못했지만
조금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돕지 못했잖아. 아예 돕지 못했고. 제로입니다. 그래요. 원래 영화제는 지자체 지원 없이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영화제가 좀 건강하고 자립심을 키우려면 지자체의 도움을 안 받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올해 그냥 헌약수만 받아갖고 규모는 엄청 키워놨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사무국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좀 끌어가지고 예의는 아니지만 마셔야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개막식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 그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저희 영화제 취지가 물론 다른 뭐 주제의식도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화제가 수백 개 있는 영화제가 전부 좌파 성향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규모의 예산이 보통 2, 30억 정도. 그래서 저는 거품이 너무 심하다. 저 정도 예산이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대도시를 다니면서 영화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새로운 영화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5억도 안 돼요. 5억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쪼개서 전국 5대 도시에서 하자 해서 작년에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완전 대박 났죠. 완전 개막식 날 한 4,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감독님이 이제 환영사를 하면서 울컥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제 1회 때부터 다 관여를 하셨는데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컥하시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할 정부나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 조남이 오세훈인데 5억도 안 주신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난리 났습니다. 뭐 요걸 바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늦어서 그렇다 하고 우리가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잘못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정무적으로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완전히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정말 어렵게 시작한 영화제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저쪽 불법 집회하는 거에 거기에는 법과 원칙을 잘 안 지키는데 여기에는 칼같이 좀 지키네요. 오 시장님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봤더니 혹시 탈원전 관련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 아주 대놓고 그냥 목숨 걸고 특별전 만들었습니다. 올리버 스톤 유명한 감독의 누클리어 나우라고 원자력 지금 그 영화가 아마 여태까지 전 정권에서 뭉갰던 원전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그게 잘 나타날 겁니다. 2050년에 지구의 그 자연 상태가 아주 형편없을 텐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으로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테마가 나오죠. 하지만 이 좌파들은 이 판도라를 만든 감독을 또 세계적인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15일 날 입국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판도라 같은 공상과학 엉터리 영화가 엉터리 영화로 원자력을 다 파괴했다고. 그래서 그런 멘트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특별전 같은 경우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만약에 정권 바뀌게 되면 1번입니다. 1번. 근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 영화 세 편의 영화를 하는데 판도라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3년도 영화인데 환경운동가들이 보통 이제 그런 그 원자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비판하는 환경운동가 6명이 조사를 하다 보니 원자력만큼 안전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 고백을 하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팩트를 이제 다 밝히죠. 그런 영화들. 그럼 나머지 영화들도 이제 뭐 원자력 나우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안전한 미래 자원이 원자력이다.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도라 영화 우리나라 판도라에 대항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가요? 그런 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리버 스톤 감독의 그 뉴클리어 나오는 다큐멘터리인가요? 다큐멘터리. 본인이 직접 인터뷰어로 나오고 그래요.
사실 원자력 영화는 이 드라마나 극영화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게 만들게 되면 무조건 원자력 재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어떤 재앙 속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뭐 슬퍼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비과학적 영화고 엉터리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독일이 이제 좀 그 비원자력 쪽이니까 독일에서 그런 영화가 가끔 몇 편 나오는데 그렇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탈원전하면서 전기세도 좀 많이 내는 거고, 그리고 사실 걔네들이 프랑스 원전 국가인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니까 사실 걔네들이 뭐 진짜 탈원전 국가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독일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다시 생각해 우리 그리고 저기 한국 전쟁 관련된 영화 중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 우리가 특집 섹션이 이번에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이 정전 70주년 특별 상영에서 특집이 그거 하나 있고 북한 인권 있고 예, 북한 인권하고 세 가지 특집으로 하는데 정전 70주년 우리 고전 영화들이 많아요. 야, 이 빨간 마우라 이거 정말 옛날 영화인데요. 저희 때 제 선생님이 만든 영화예요. 맞습니다. 예. 이정화 감독님 사부님이십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개봉하나요? 영상이 돌리나요? 아니면 그 디지털. 요즘에 지금 다 디지털로 복원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호국 보훈 특별전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하는 영화들을 상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배경으로 최초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고 있는 그 기간에 1951년도 작품인데 한국 동란의 고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되게 희귀한 영화예요. 그런 영화도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돈 안 냅니다. 다. 공개된 적이 있나요, 그 영화가? 그게 60 몇 년도에 단성사 옛날 단성사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 동란의 고아. 그리고 이제 폭차필 전투. 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햄버거 고기 패트 같다 사람 시체들이 햄버거 패트 같다 그래갖고 이제 폭차필 고지 전투. 폭차필이 그 연천에 있는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레고리 팩 나오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유명 배우들 나오는 영화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정말 자신을 아주 자신하는 부대 행사가 국가유공자 25인을 초대를 해서 국민 대표 25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없이 애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국민 대표로 선정을 해서 개막식 날 감사표를 증정합니다. 혹시 그 중에 뭐 국군 프로도 계시지 않나요? 김성태 어르신도 오십니다. 93세 되신 김성태 어르신도 오시고. 국군 프로가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스스로 탈출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 뭐 넘어와서 이렇게 또 아주 힘들게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영웅으로 모셔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진짜 뭐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의 뭐 한 100분의 1 정도만 좀 대접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김관진 장군은 그 김정은 그 정권 북한 정권 우두머리가 불안해한다 그래가지고 김관진 장군이 얼마나 애 먹었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군이라고 뭐 그랬더니 참 뻔뻔스럽게 된 게 어떻게 그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이쪽 남한을 갖다가 말이야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려 가는지 나 참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전에 북한 인권영화제 이 전신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북한 인권영화제 할 때 서울역에서 개막식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면 어떠냐고 옛날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뭐 그거 지금 와서 뭐 그거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노숙자들은 지나가면서 다 항의를 하는데 아니 우리 노숙자부터 좀 도와주라 북한 인권 얘기하지 말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사각지대에 있구나. 북한 인권이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북해서 정말 중국에서 공안에서 막 잡혀갖고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그리고 북한 여자분들이 막 중국에 탈북한다고 그래놓고 팔려가서 맞습니다. 막 그냥 진짜 뭐 성노예로 살고 막 그런 정말 너무
중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번 단편 영화 공모하는데 어떤 단편 영화가 들어왔냐면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뭐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일체 심사에 관여를 안 합니다. 심사위원한테 다 맡기는데 탈북민들의 2세 이야기, 그 2세가 여자분들이 보통 중국 넘어가서 인신매매 당하고 또 살기 위해서 중국 남자들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러면서 난 2세들이 있어요. 걔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걔들이 이 한국에서 자기들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어떤 애는 한국말 전혀 못하는 중국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의 정체성의 문제 또 그런 애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뭐 차츰차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지금 사회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단편 영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슈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단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알만한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이건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어떤 평가 한번 해주시면 어떤 영화입니까? 그 옛날 전쟁 영화보다 스케일이 커가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쟁에서의 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태극기 휘날리며죠. 이건 또 그 당시에 그 해의 최대 흥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거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저희가 1회 영화제 때 이 영화를 발굴을 해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올해 튀르키예 지진 사태가 나서 정말 이젠 튀르키예를 도와야 되겠다. 단순히 도우는 게 아니고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영화가 한국 정전 당시에 튀르키예 군사 당시 터키 군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먼저 한국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좋았던 게 이제 전쟁 고아원을 만들어서 또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근데 거기서 5살짜리 전쟁 고아를 만납니다. 실화거든요. 슐레이만 병사가 5살 고아를 만나서 1년 되면 이제 본국 가야 되잖아요.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아버지는 아이들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꼭 약속을 지킬게. 그 약속을 60년 만에 지킵니다. 한국에서 만납니다. 지킨다고 끝을 말해버리면 이거 안 볼 텐데. 사람들이. 아니요. 저는 10번 넘게 봤는데 지금 봐도 웁니다. 아니 근데 보고 나면은 두 번째 볼 때 더 눈물이 나요. 결과를 알고 봤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교육도 자연히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터키 군들은요 유엔 묘지에 터키 묘가 제일 많습니다. 터키 군 묘가. 그 이유가 뭐냐면 터키 병사들은 죽으면 유해를 송환하지 않습니다. 안 데리고 갑니다. 죽는 자리가 내 무덤터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터키 병사들은 전사를 해도 본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엔군 묘지에 터키 병사 묘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터키 지진 났을 때 우리도 이제 막 돕자고 막 그렇게 했던 게 바로 그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16개국의 그 정말 나라들로부터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나라들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좀 담을 좀 도와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인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가지고 지금 올해 벌써 부산, 마산 그리고 안동 그리고 또 하도 많이 다녀갖고 그냥 기억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영화 상영회 하고 거기서 기금을 모아서 터키에 적십자사에도 보내주고 아예 이렇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영화 무슨 영화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 영화제 폐막작으로 아예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이제 제일 많은 숫자가 이 인권 영화죠. 네네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영화가 뭐 있을까요? 저 유돈노우라고요. 저게 이제 한국 영화인데 이용란 감독이라고 청주 쪽에 지금 그 영화계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한 편씩 북한 인권에 관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제작비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아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탈북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한테 그 겪는 뭐 인권 탄압 같은 거 막 그냥 성폭행, 성피해당하는 거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담아놨죠. 그래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디펙트는 좀 오래된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가 왜 한국에 소개가 안 됐는지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제 캐나다 한국 교포 앤신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여자 감독이에요. 탈북자 북한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2012년도 영화거든요. 이거는 탈북 과정 전 과정을 동행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리얼하게 어떻게 탈북을 하는지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그냥 생생하게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미국 VOA 그 방송국에서 제작한 파란 기다림 같은 영화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영화를 뭐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이러는 게 정말 신기. 근데 전 세계 진짜 인권 운동가들이 진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마 여러분 아시면 진짜 까무라칠 겁니다. 진짜 그만큼 지금 최대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어떤 애가 이제 뭐 굶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제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정작 우리 바로 북녘 땅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게 좀 유료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조리 무료입니다. 아 모조리 무료예요? 운영이 되나요 영화제가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해서 좀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라고 무료로 했던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뭐 싸우고 뭐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 너무 다 재밌습니다. 영화가 뭐 2시간짜리면 2시간짜리대로 다 뭐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막 폭력, 뭐 섹스 이런 영화들은 그냥 잠깐 눈여기 즐거운 건데 이런 것들은 가슴을 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운동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라고 생각하죠. 뭐 그밖에 뭐 영화 말고 뭐 다른 행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행사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국보건 특집으로 송현 그 열린 송영공원에서 그 넓은 데서 정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멋지게 시도하자 해서 제가 아는 그 패션 모델 패션 업계 쪽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야외에서 밀리터리 룩 패션쇼를 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건 관객 눈여기 행사로 준비한 건데 야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영화처럼 눈여기 즐길 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요걸 없앴네.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근처 갔다가 그러니까요. 영화 볼 사람도 있는데. 네, 영화도 보고 뭐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군인 그러면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인을 그렇게 뭐 같이 해요. 진짜 우리나라 그 군인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 같은 거는 진짜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요. 감독님도 그때 보셨죠. 부산 때 보셨는데 그 군인 유해 그 항구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송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화 속을 담아놨거든요. 70분뿐이 안 되는 영화인데 아주 펑펑 웁니다. 최고의 영화였어. 전혀 재미없는 영화 아니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우파에는 볼 영화가 없다. 우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볼 영화가 없는 게 아니라요.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우택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 유해 발굴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유해 발굴단이 그 6.25 때 이제 그 유해 뭐 사망한 사람들 유해를 이제 찾는 건데 전부 다 이 국군한테 살해당한 사람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군한테 살해당한 사람 유해는 안 찾냐 했더니 야 예산이 없어 못 찾는다. 와 그거 보고 정말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나랍니까 정말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계속 국군에 그냥 만행만 알리는 그게 대체 우리 국가 돈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건 있는 건가요? 남북 화합 한마당 축제 예, 이거는 공연 예, 공연. 이거는 저희가 예. 뭐 빚을 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약속이니 많은 사람들하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뭐 제가 알만한 분 있나요? 래퍼는 이제 정상수 래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보이 팀들 나오고 또 미니와만이라는 이런 이제 그 트로트 아이돌. 감독님이 거기서 색스폰 연주하십니다. 우리 이재용 감독님 어디 무대 있을 때마다 색스폰 이거 뭐 예산 문제로 예산 제가 문제로 나가면 그냥 강제로 그냥 또 밉니다. 시간 떼어주세요 하고. 우리 홍보하러 나오는데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 하지 마. 아니 가난하다고 해야 돼요 지금. 아니 지금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지금은 진짜 한 푼 줍쇼라는 그런 네, 마음으로 정말 해야 될 때. 정말 한 푼 줍쇼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오, 이런 것도 있네. 선셋 시네마라고 해서요. 네. 이제 해가 지면 영화를 야외에서 야외 상영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송영공원에서 어둑해지면 이제 야외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외 상영 이거는 정말 재밌는 영화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닥터 집하고 정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냥 명작인 영화들. 올해는 더 신나게 즐기라고 맘마미아 1, 2편 다 해버립니다. 1, 2편 그냥. 다. 그리고 쿵푸 팬더. 이거 다 유니버설 메이저 영화인데 이 수급하는 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무료라는 거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혹시 거기 맥주캔 같은 거 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작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 저희가 홍보를 영화제 준비하느라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사실. 또 전문적인 스태프를 많이 이게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자, 치킨, 야구장 가듯이 막 싸들어와서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가족끼리 이렇게 공연 보고 영화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저희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년 선셋 시네마. 네. 이거 정말 저작권도 있는 영화인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이 상영료를 떠나서 메이저 영화를 쉽게 특히 야외에서 상영한다 그러면 잘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뭐 저희 영화제 취지를 잘 설명해서 마마미아 2편 또 개봉한 지 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 허락을 해줘서 또 해외 관계자들한테 또 고마움을 또 느끼고 있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돈이 있었으면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어떤 돈이 있었으면 어떤 뭐 돈이 예를 들면 20억을 얻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한번 하고 싶으세요? 가장 쉬운 예로 뭐냐면 아까 오토 원비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오토 원비어하고 그분이 이메일도 잘 안 열어보시는 분이요. 워낙 많은 이메일 오니까 정말 그 영국의 탈북민 출신 그 정치활동하고 계시는 탈북운동하고 계시는 박지현 씨가 있는데 그분이 연결해서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를 이번에 초청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또 그것도 너무 늦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6월 18일이 오토 원비어 추모 6주년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날 영화제를 하니까 여기서 오토 원비어 추모 행사도 하고 하자 했더니 이미 이제 스케줄 다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좀 일찍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응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참고로 우리 원비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2019년인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나자 그랬는데 끝내 안 만나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왜 안 만나지? 왜 안 만난 거야? 자기 색깔을 확실히 하려고. 나는 네 편이다. 괜찮아요 이거? 정은아, 난 네 편이다 이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특종 하나 이건 뭐 특종 이제 좀 지났으니까 특종은 아닌데 그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요즘에 뭐 표를 뭐 많이 뿌려서 말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영화 배급할 때 하나의 프로모션은 맞아요. 근데 좀 과하게 뿌린 건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마침 제가 며칠 전에 메가박스 갈 일이 있어서 메가박스를 갔는데 바로 옆 극장에서 문재인입니다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스카이데일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 다 허수다. 조작이다. 통계청 숫자도 조작하는 놈들이 이런 거 조작 안 하겠느냐. MAU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MAU를 보고 이게 무슨 영화지 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게 되거든요. 그걸 유도하려고 막 MAU를 올리는 거거든요. 저 다 허수다. 극장 가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날 제가 갔잖아요. 다 찍어 왔잖아요. 증거물로 다 찍어 와서 표는 90장이 팔렸는데 극장 안에 딸랑 3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내가 어디 유튜브라도 만약에 그 요청하면 사진 보내주려고 이렇게 구라를 친다. 또 욕이 나오네. 걔들 문재인 이야기만 나오면 욕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그 집행위원장이시잖아요, 감독님께서. 딱 한 영화만 만약에 제가 볼 수 있다 치면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아일라를 지금 4번인가 봤는데 처음 볼 때보다 더 울게 돼요. 그 미리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등장할 때부터 사람이 나오면 울컥해진다고. 아일라가 상영 시간이 1시간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아니요, 아일라는 2시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도 프로그래머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딱 한 편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영화 추천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한 편만 한다면 저는 어차피 이제 원자력 특별전을 하니까요. 원자력에 관한 영화는 한 편 정도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뭐 옆에 지인이나 옆에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프로그램은 사실 뭐 그게 또 의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OTT 때문에 그 이제 영화를 잘 보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 이때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꼭 하나만 골라달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가서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 보러 갔다가 이제 재밌으면 거기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꼬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아일라부터 보시고 올리버 스톤 감독 만든 그거 한번 보시고. 뉴클리어 나오는 지금 국내에 개봉 안 됐. 어떤 소개가 안 됐던 거죠. 올리버 스톤 감독. 아시아 프리미어예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뉴클리어 나오면 봐야겠네요. 뉴클리어 나오고 봐야겠네요. 네, 그 작년에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첫 월드 프리미어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같이 참석했었던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상영을 했는데 막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원자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원자력도 그렇지만 송영공 광장을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꽉 채워줘야 됩니다. 모든 행사에 좀 참여해 주시고 와서 또 굿즈도 좀 팔아주시고. 굿즈.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 우리나라의 탈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죠. 문재인이가 하도 뭐 원전을 개판을 쳐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판도라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판도라 그 엉터리 공상 과학 영화라고 그냥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야, 우리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인싸, 전 세계적인 인싸네.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네요. 와, 정말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었습니다. 정말. 야. 북한 인권을 살리냐고 문재인 인권을 너무 죽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